5장. 이번 달에 지도 30일 승부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법. 한 달은 충분히 길어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히 짧아 집중력을 유지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한 달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 단위입니다. 일주일보다는 길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고, 1년보다는 짧아 압도되지 않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말했듯,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30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한 달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최적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이번 달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20년 후의 실패는 지금 시작하지 않아서 생긴다. 빌 게이츠. 월간 목표 설정의 과학. 측정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의 균형. 목표 설정 이론은 에드윈 록과 게리 레이섬에 의해 처음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며 수용 가능한 목표가 가장 높은 동기부여와 성과를 낳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는 피터 드러커의 말은 월간 계획에 특히 중요합니다. 한 달은 충분히 짧아 측정 가능하고 충분히 길어 의미 있는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는 월간 목표 설정에서 핵심 질문을 제시합니다. 이번 달에 단 한 가지만 완수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다른 모든 것이 쉬워지거나 불필요해질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 번의 일에서 3개의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로 4시간 워크위크의 저자 팀 페리스의 월간 실험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월 새로운 생산성 기법, 건강법, 학습법을 실험하고 결과를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 변화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충분히 짧아 잘못된 접근법에 오래 갇히지 않게 해줍니다. 그의 접근법은 과학적 방법론을 개인적 발전에 적용한 예입니다. 가설 설정.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험 실행. 한 달간 적용. 데이터 수집. 결과 측정. 분석. 효과 평가. 위 과정을 거칩니다. 월간 목표 설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지난달의 성과와 학습을 리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이번 달의 가장 중요한 일에서 3개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들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더 많이 운동하기가 아닌 주 4회, 30분 이상 운동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셋째, 각 목표를 주간 단위로 분해합니다. 이는 아톰적 습관리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강조하는 점입니다. 큰 목표를 작은 행동으로 나누는 것이죠. 에너지 관찰과 주기적 리듬 활용하기. 인간의 생물학적 리듬은 우리의 에너지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리학자 나다니엘 클라이트먼이 발견한 기본 휴식 활동 주기는 약 90분입니다. 이는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월간 단위에서도 적용됩니다. 에너지를 가진 삶의 저자 토니 슈워츠는 인간의 에너지가 물리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각의 차원이 회복과 소비의 주기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한 달 동안의 노력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나는 이번 달에 매일 30분씩 공부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번 달에 시험에서 A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계획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 중심의 목표가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월간 에너지 관찰의 실제 적용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저자 켈 뉴포트의 접근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매월 첫 주를 디지털 디톡스 주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디지털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에너지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디지털 과부하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죠. 그의 방법은 일시적인 금단 현상을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과 집중력 향상을 가져옵니다. 한 달 동안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너지 수준을 주간 단위로 기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중과 주말의 에너지 패턴을 관찰합니다. 둘째, 에너지가 높은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작업을 배치합니다. 이는 데니얼 카너먼이 제안하는 의사결정 피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회복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짧은 재충전 시간을 계획합니다. 학습과 성장의 가속화, 30일 학습 프로젝트. 한 달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전문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물론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달은 기본기를 다지거나 새로운 영역에 입문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깊은 작업의 저자 켈 뉴포트는 집중된 학습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루 2에서 3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깊은 작업 시간이 한 달이면 60에서 90시간의 집중 학습 시간을 제공한다고 계산합니다. 이는 새로운 언어의 기초를 배우거나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익히거나 악기의 초보 기술을 습득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30일 학습 프로젝트 설계 방법은 첫째,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프로그래밍 배우기가 아닌 파이썬으로 간단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만들기와 같이 말입니다. 둘째, 1일 학습 시간을 확보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강조하듯 매일 15분이라도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주 1회 3시간 학습보다 효과적입니다. 셋째, 학습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프로젝트를 설계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학습법의 저자 피터 브라운이 강조하는 적극적 회상과 실전 적용의 원칙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습관의 재설계에서 소개된 30일 도전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행동 변화를 위한 과학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첫째 주는 관찰과 계획, 둘째와 셋째 주는 실행과 조정, 넷째 주는 통합과 내재화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구조는 뇌가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반영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약 21일의 일관된 반복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건전성 구축, 30일 금융 점검 시스템. 한 달은 재정 관리를 위한 이상적인 주기입니다. 대부분의 고정 지출과 수입이 월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재정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달 동안의 체계적인 재정 관리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는 인간이 금융 결정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손실 회피 편향, 현상 유지 편향, 확증 편향 등 다양한 인지적 편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월간 재정 검토는 이러한 편향을 인식하고 교정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를 쓴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 이론보다 더 실용적인 접근법은 자산 배분의 원칙입니다. 이는 월간 재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한 달 동안의 수입을 필수 지출, 저축, 투자, 여가 비용으로 체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월간 예산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 더 높은 재정적 안정성을 보고합니다. 구체적인 30일 재정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월 초에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의 심리학에서 강조하듯 예산은 제한이 아니라 의도적인 소비 계획입니다. 둘째, 매일 지출을 기록합니다. 이는 인지적 편향을 줄이고 실제 소비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월말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다음 달 계획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원칙을
재정 관리에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예로 자동화 저축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제안한 넛지 이론의 응용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일정 금액이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것이죠. 이는 위지력에 의존하기보다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보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동화 저축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0% 더 많은 저축을 합니다. 사회적 자본 강화, 30일 관계 개선 프로젝트. 한 달은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연결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인간의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소셜 동물의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사회적 관계의 질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관계 구축의 과학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명, 호감, 권위, 희소성의 6가지 원칙이죠. 이 원칙들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면 한 달 동안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방법은 의도적인 관계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관계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것처럼 사다리를 올바른 벽에 기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각 관계에 대한 월간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시간, 관심, 지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셋째, 관계의 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예로 감사 표현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기반합니다. 그는 감사 표현이 표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주 한 사람씩 총 4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관계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유 학습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함께 수강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함께 배우는 것이죠. 이는 심리적 안정감 연구를 진행한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에드먼슨이 발견한 것처럼 학습과 성장을 함께하는 관계가 가장 깊고 지속적이라는 원리를 활용합니다. 월간 회고와 조정, 데이터 기반 개선 시스템. 월말 회고는 다음 달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회고의 기술에서 강조하듯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데니얼 카너먼이 제안한 사후 검토 방법은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의 원인도 분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월간 회고 프로세스는 첫째, 데이터 수집입니다. 한 달 동안 기록한 모든 데이터, 시간 사용, 에너지 수준, 재정 지출, 학습 진도 등을 모읍니다. 둘째, 패턴 분석입니다.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인사이트 도출입니다. 패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넷째, 다음 달 계획 조정입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 달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 과정은 과학적 방법론을 개인 발전에 적용한 것입니다. 측정과 실험의 원칙을 통해 우리는 추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회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률이 40% 더 높습니다. 월간 회고의 실제 도구로 KPT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킵, 잘 되어서 계속할 것. 프라블럼, 문제가 되어 개선할 것. 트라이, 다음에 시도할 것. 위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본의 품질 관리 방법에서 발전된 것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회고 도구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치화된 회고입니다. 각 목표에 대해 1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이는 감정적 평가보다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 원칙을 개인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번 달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기회입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월간 계획과 실행의 원칙들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닙니다. 이들은 삶을 의도적으로 살기 위한 체계적 접근법입니다. 한 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단위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고 1년은 너무 길어 구체적인 실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달은 딱 맞는 길이입니다. 시작은 작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이번 달의 하나의 영역, 학습, 건강, 재정, 관계 중 하나에 집중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보세요. 제임스 클리어가 말했듯 1%의 개선이 매일 이루어진다면 한 달 후에는 35%의 개선이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달은 없습니다. 방해와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계획을 통해 얻는 명확성과 방향성입니다.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도와 같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방향을 찾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월간 전략을 더 확장하여 2년, 10년, 30년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기적 성공은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의 작은 성공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번 달이 의도적이고 의미 있으며 진정한 진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달을 당신의 승리로 만드세요.